어때요? 그림 많죠?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막 스토리도 나와있고. 그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삼각 B 배웠지 않습니까? 삼각 B만 한 번만 살짝만 언급만 해볼게. 삼각 B가 뭐였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각을 중심으로 변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주어진 각의 대입변을 우리는 높이라고 하고요. 주어진 각을 끼고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라고 하게? 빗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의 삼각비, 변의 길이 두 개의 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사인 x는 뭐분의 뭐였고 c분의 b였고 코사인 x는 뭐였지? c분의 a였어요. 하나가 더 있었죠. 탄젠트 x는 a분의 b가 됐습니다. 직각삼각형은 여러분 직각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렇죠? 직각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때문에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삼각비 하나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으면요, 삼각비 하나하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으면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의 비를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in x가 5분의 3이래요. 그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가 5대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3대 4대 5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값도 바로 구할 수가 있고 탄젠트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비는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모두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오케이 되니?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은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야. 함수? 뭐 이런 거야. y는 sin x. 그래서 x에 뭐가 들어가면 30도가 들어가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sin 30도는 2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x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y 값이 하나가 정해지니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가 함수라고 되어 있는 건요, 들어가는 x의 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인데 30도 넣을 수 있어요. 사인 30도 뭔지는 몰라도 배운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인 45도도 배운 기억이 나요. 60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드릴게요? 90도도 있어요. 심지어는 135도도 있고요. 180도도 있고요. 360도도 있고요. 5000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독도도 안 되겠죠? 마이너스 400도 윤곽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니? 뭐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절대 거짓말쟁이들. 자, 이거 봐봐. 각도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데 그 각도부터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일반각, 뭐 호도법, 그리고 부채꼴의 길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다시 배웁니다. 다시 배워요. 그리고 삼각함수가 뭔지 배우게 되고, 삼각함수가 뭐 부호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뭐 이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거라든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5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나누면서 조금 익숙하면서 생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거의 다 까먹었기 때문에 삼각함수가 좀 생소해요. 조금만 잡고 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있어. 개념을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땅땅땅땅땅땅 깨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런 거 하는 게 있던데, 우리가 개념을 깨가지고 말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울리나? 그래, 안 어울리네. 개념을 깨서 새로운 개념을 써야 돼요. 새로운 개념을. 각이라는 개념이에요. 각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게 좀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30도라든지 60도라든지 뭐 90도라든지
이런 각의 표현들을 보고 어떤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60분법이라고 합니다. 60분법. 우리가 거리를 잴 때에도 4m, 5km 또는 5피트, 5인치 등등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는 미터법이라고 그러고요. 오케이? 이런 걸 보고 코쟁이법이라고 해요. 뭐 농담이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길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것도 어떤 길이를 표현하고 있고 이것도 어떤 길이를 표현하고 있어요. 각도 마찬가지로 이 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60분법에 쓰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 그 표현을 반드시 익혀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좀 익히려고 해요. 참고로 60분법이라고 하는 게 왜 60분법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60분법은 뭐냐면 60개 치킨 알죠? 60개로 나눈 거예요. 60개로 나눈 거. 이것이 60개로 나눈 각이랍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 봐봐.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할게. 얘가 60분법인 이유는 정확한 건 나도 몰라.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한 설은 없고 그냥 몇 가지 설들이 있을 뿐인데 내가 그 중에 가장 납득이 되는 설은 이런 거야. 이 각도가 1도라고 할게요. 1도. 이 각도가 좀 크긴 하지만 1도라고 할게요. 이 1도를 말입니다. 또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쪼개는 게 몇 개로 쪼개냐면 60개로 쪼개요. 60개로 60개로 쪼개게 되면 굉장히 작은 각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작은 각이 나오는데 그 작은 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 프라임 읽을 때에는 1분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1 미닛이라고 읽어요. 실제로 1도를 60개로 쪼갠 거를 1분이라고 하고요. 읽을 때 1 미닛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1분도 마찬가지로 또 쪼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60개로 쪼개면 엄청나게 작은 각이 나오겠죠. 그 각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왠지 모를 거 아니? 네, 1초입니다. 1초예요. 영어식 개념은 세컨이에요. 뭐지? 각도의 개념하고 시간의 개념이 약간 혼용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60분법인 이유는 이렇게 한 1도를 갖다가 60개씩 쪼개가지고 각을 만든다고 해서 60분법이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과거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봤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정말 왜 여기가 90도지? 내 질문에 전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 여기를 90도라고 하지? 내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는 십진법인데 아니 저기를 100도라고 하면 편할 것 같고 또 1000도라고 하면 편할 것 같고 한 바퀴를 100도로 하든가. 근데 뭐 느닷없이 갑자기 90이야. 이런 의구심을 분명히 우리 저학년 때 가졌어요. 아니 이거 이상해. 내가 일단 그렇게 하니까 배웠어. 각도기 보는 거 하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너희도 너무 어렵거든. 왜 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유력한 설로는 내가 생각할 때 공감된 설로는 각도 이거 한 바퀴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바퀴가 360도인데 왜 한 바퀴를 360도로 했느냐? 360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생소한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360이라는 숫자를 비슷한 숫자라도 쓰고 있는 게 있어. 뭐게요? 1년이야. 맞아. 1년. 1년? 시간이잖아. 그치? 과거에는 이 각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 있었는데 이 각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이해되니? 하늘을 봤더니 별이 한 바퀴 하루가 지나가면 한 바퀴 뺑뺑 돌아오는데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 보니까 대충 한 365. 옛날에 시간이 달력이 없었으니까 시계도 없고 대충 한 360일 정도라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360일 하자. 그래서
1도는 하루이다 라고 하면 좋은데 또 막상 그것도 애매한 거야. 중간에 24로 다시 나눠야 되고 사실 그때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었거든.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기준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를 맞추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뭐랄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그 이론이 잡히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론이 잡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그냥 거기에서 개념이 따로 파생돼서 확장해 나가져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약간 진화론 같은 거랑 비슷해. 수학도 그렇게 그런 개념이 많거든.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가 어렸을 때란다. 고대에 개구리가 탄생을 했어. 근데 개구리가 그 환경에 맞게 계속 진화를 해. 어떤 놈은 두꺼비가 되고 어떤 놈은 맹꽁이가 되고 어떤 놈은 뭐 개구리가 되고 어떤 놈은 또 이제 파충 또 이제 도마뱀이 돼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각각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뿌리는 일단 개구리였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형태는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시간에서부터 개념을 출발했을 때지만 얘가 발전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의 개념은 흔적만 남아있고 그냥 그 각도라는 개념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탄생된 게 아닌가라는 게 내가 가장 공감하는 유식분법의 그 어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작도를 할 때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을 작도할 일이 많았는데 이 각도도 정수로 표현하고 이 각도도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각이 60하고 이건 90, 이 각이랑 이 각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각이 6의 배수인데 그냥 6으로 하면 너무 작은 숫자가 나오고 과거에는 소수점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가장 효율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이 각을 90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60도라고 하고 또 반대쪽은 또 30도가 되고 하는 거고.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30도, 45도, 60도는 여기에서부터 나온 각들이에요. 워낙에 많이 쓰이는 각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선생님, 사인은 30도, 45도, 60도 있는데 2분의 1은 1이고 2분의 루트 2이고 2분의 루트 3인데 얘가 너무 깔끔하게 숫자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2분의 루트 2.4도 아니고 너무 숫자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들만 그런가요? 왜 얘들 하필 그러게 되나요?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얘는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숫자를 맞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해되니? 설이야 설. 알겠니? 이건 설이야. 확실한 거는 없어요. 나도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했는데 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은 나 그 해외 유튜버들도 많이 보거든요. 소위 뭐 딱히 없어요. 딱히 없더라고. 이제 외국 유튜버들은 이제 영어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해하고 싶은 개념이 있었는데 영어로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보조쌤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것 빨리 해석 좀 해달라고. 뭔 말이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배경 지식 같은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왜 60분법인지, 왜 60개로 나누는지는 이거 알겠죠, 그렇죠? 기름이 가장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티킨 60마리니까 60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불편하대요. 우리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이 60분법은 앞으로 너희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래. 뭐 그런 거지. 이미 우리는 잘 쓰고 있는데 그 불편할 거야 버려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원주율이 있어. 원주율. 초등학교 때 뭐로 배웠죠? 3.14, 3.1, 3으로 배웠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래.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바꿔버리죠. 중학교 1학년 때. 뭐로? 파이로. 처음 바꿨을 때 분명히 거부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3.14 곱하기 반점 곱하기 반점 다 외우고서 파이 아래 제곱을 다시 외우려고 하니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훨씬 편하죠. 3.14 다시 사람 쓰겠니? 못 쓴다고. 아이패드 쓰고 있다가 갑자기 종이를 바꾸라면 못 써. 불편해가지고. 그처럼 일단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60분법이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불편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엔진을 바꿔야 되고 각도를 어떻게 바꾸냐면 60분법에서 호도법이라는 각도로 바꿉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데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호가 그거야. say 호 이거 부채꼴에서 호 얘기할 때 그 호. 그 호야. 그 호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호도법이라고 그래요. 호도법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서로 같아질 때가 있겠죠. 그때의 각은 고정이 돼 있을까 변할까? 그렇지, 고정이야. 그때의 각을 1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때의 각이 뭐라고? 그냥 1이라고 정의를 따오면 돼요. 1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긴 한데,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긴 한데, 얘는 단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약간 무차원 단위 같은 거예요. 무차원 단위가 뭐냐면 단위가 있긴 하지만 없는 거랑 똑같은 게 무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계속해서 어려운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배경 지식이니까 이거 잘 들어. 수근이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죠? 키가 몇 센치죠? 170. 자, 승훈이 키에다가 승훈이 몸무게를 곱해봐요. 뭐죠? 그러면 60kg 곱하기 175cm 해보세요. 계산이 안 됩니다. 60 곱하기 175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뭔 뜻이죠? 의미가 없어요. 자, 승훈이 60kg짜리면 60kg짜리란다. 60kg짜리 사람이 3명이 왔어요. 그럼 몇 킬로그램이죠? 3명이에요, 3명. 180kg이죠. 자, 봐요. 단위는 말입니다. 단위끼리도 연산을 해야 돼요. 단위끼리도.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200km를 갔는데 2시간이 걸렸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단위도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100km, 킬로미터 나누기 시간. 나누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단위도 나눠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 봐요. 얘는 계산이 불가능하지. 왜 계산이 불가능하냐면 얘들은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해요. 자기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봐요. 60kg 곱하기 3명 해봐. 3명도 단위죠. 킬로그램 단위죠. 계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80kg. 이런 단위를 보고 무차원 단위라고 그래.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단위를 두니까 있으나 마나한 단위로 생각하면 돼요. 몇 개, 몇 개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차원 단위라고 해요. 라디안도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개념이라고. 그냥 지금까지 전부 다 지금 인트로 하고 있는 거 얘들아 엄청 집중할 필요 없어. 가볍게 그냥 뭐 이걸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라디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라디안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호도법인데요. 그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산이 자유롭다는 뜻이야. 아까 말했지만 킬로그램의 단위가 존재해버리고 미터라는 단위가 존재해버리면 단위가 있는 것들끼리 연산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져요. 이해되니? 의미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가 차원이 없으면 연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0분법엔 도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산하는데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도를 쓰지 않는 겁니다.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단위 때문에 그래. 이해되니? 단위를 없애는 과정이 호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됐나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 나 너희들의 한번 너희들의 감을 한번 믿어볼게. 1라디안은 대충 몇 도 정도 될까? 책 보지 말고 그림 보고 알 수 있어. 1라디안 대충 몇 도 정도 될까? 대충 몇 도? 이유는요? 60도보다 클까 작을까? 이 두 개 보고 비교해봐요. 저 각은 60도보다 클까 작을까? 상상력이 필요해요. 작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두 변 60도가 여기에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있어. 됐지?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살짝 꾹 눌러. 이 각을 살짝 꾹 누르면 얘가 튀어나오겠지. 그게 부채꼴 모양이겠지.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라고만 인지하셔도 돼요. 57점 몇 도입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 1라디안이라는 각을 내가 인지하고 싶으면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구나 라는 것 정도로 인지하면 돼. 오. 오케이. 스며들고 있고. 내 유행을 만들려고. 수바시의 스며들다.
아 그래? 아이씨 나 계속 생각해. 너 지금 갑자기 스며들다 하는데 스며들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바시에 스며들다. 아 그래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광고 문구 같은 거. 홍용이 피곤하구만. 어깨 좀 쫄라줄까? 아니요. 왜 아플까봐 그러지? 네. 어떻게 알았지? 자, 여튼 그 정도의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은 이렇게 돼요. 봐봐요. 저 각을 내가 여기가 반지름이 R이에요. 자, 호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배고프지? 배고프지 않니? 뜬금없이 대접치고 싶은데 미안하다. 자, 보자. 내가 배고파가지고. 한 요 정도 각이 얼마나고요? 1. 여기가 뭐 해야 되면? 호의 길이가 R. 그 여기 호의 길이가, 여기 호의 길이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좀 계산하세요. 이게 얼마고요? 얼마? 3 아니야. 아니, 호의 길이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해. 원주의 절반이잖아. 원주가 얼마야? 나야, 나, 정원주. 원주 얼마야? 얼마? 2파이 R이지. 절반이니까 뭐야, 이거? 파이 R이야, 파이 R. 여기의 길이는 파이 R입니다. 파이 R. 파이가 숫자는 얼마게요? 3.14 얼마 R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죠?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가 R이지? R 한 개, 여기도 R 두 개, 오케이? 그럼 또 R 몇 개? R 세 개 하면 끝까지 갈까, 넘어갈까, 부족할까? R 세 개 하면 그렇지, 부족해. R 세 개를 부족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R이야. 여기까지가 3R이야. 나머지가 0.14R이야. 이해되니? 우리가 여기 몇 도라고 그랬죠? 아까 뒤로가면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잖아. 그러니까 다 60도이면 꽉 찰 텐데 60도가 좀 작은 각이 좀 남는다고 여기가. 이해되니? 이 각이 3이야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야. 그럼 너 생각해봐. 이 각은 얼마게 그러면? 여기까지. 180도인데 이거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얼마게? 이만큼의 각이 1이었죠. 왜? 반지름이 한 개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야? 여기까지 각은 얼마야 그러면? 그렇지. 그걸 기호로 파이. 이해했어요? 다시. 여기가 얼마라고? 3.14지. 이 각이. 정확하게 3.14 아니잖아. 3.14 이러고 1, 9, 3, 8, 9, 7, 9, 3. 오케이. 이 각이 얼마예요? 그래서? 파이예요. 와, 생소해. 이 각의 크기가 파이예요. 다시 이해가 되니? 이 각이 0, 이 각이 1, 이 각이 2, 이 각은 3, 이 각은 3.14 파이. 소문이 이해돼요? 오케이, 어려워. 자, 여기 각이 뭐냐면 반지름이 몇 개 가야 되는 각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반지름이 1개, 2개, 3개, 3.14개. 중심각은 얼마? 파이. 다시 이 각은 얼마? 1. 이 각은 2. 왜냐하면 이렇게 2R이니까 그래. R 2개니까. R이 1개일 때, 그러니까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은 비례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R이 1개일 때 1이었는데 R이 2개일 때 2야. R이 3개일 때는 3이야. R이 여기는 딱 안 떨어지잖아. 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이 파이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또 비례식으로 해볼게요. 비례식으로. 중심각하고 이건 어쨌든 여기는 개념만 일단 잡아야 돼.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하는 거 맞죠? 첫 번째, 각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R이죠. 각이 이럴 때 R이에요.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여기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아까? 파이 R. 호의 길이가 파이 R일 때는 각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R 지우고 나면 요거가 돼야 돼. 파이가 돼야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파이는 180도이다. 3.14159는 180도이다. 180도가 이렇게 환산된다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 1인치가 얼마예요? 2.54cm 정도 될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 정도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치에서 이름 바꿀 때 환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파이라는 각을 환산하면은 180도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반바퀴는 뭐라고? 파이. 한 바퀴는 뭐게요? 2파이. 이해돼요? 반바퀴가 뭐라고요? 파이입니다. 지금도 180도가 파이라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 180도가 파이야. 파이는 180도야. 그러면 3분의 파이는 몇 도게요? 60도를 보고 3분의 파이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 비례식으로 세우면 비례식으로 하면 돼요. 90도는 몇 파이일까요? 90도의 파이? 2분의 파이. 홍이한테 물어볼게. 홍아 4분의 파이는 몇 도게요? 맞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파이가 이만큼은 이거를 몇 개로 쪼갠 거? 3개로 땅 쪼갠 거. 그러니까 하나당 60도씩. 얘는 2개로 쪼갠 거니까 90도. 얘는 파이를 몇 개로 쪼개서? 4개로 쪼갰으니까 45도. 하나 더. 4분의 3파이는 얼마죠 그러면? 4분의 3파이는 요거를 4개로 쪼갠 것 중에 세 번째는 얘예요. 몇 도? 135도. 지금 당장은 이것을 온전하게 라디안을 보고 인지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반드시 익숙해져야 됩니다. 원주율을 바꿨던 것처럼. 됐어요? 자, 물어볼게. 차홍아, 계속 물어본다. 3분의 2파이가 얼마일까? 120도. 수은 2분의 3파이가 얼마일까? 270. 오케이, 좋아. 소준 2파이는 얼마일까? 360도. 민서 기장되죠? 초코파이는 얼마일까? 한 500원 하나요? 일단 번개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만 제대로 기억해야 하는데 파이가 180도라는 것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60분법, 라디안, 호도법이라고 그럽니다. 얘를 호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서 호도법이라고 그러고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존재하긴 하지만 무차원 단위라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됐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각을 확장해서 볼 거예요. 각이 확장이 된다고요? 학원이 확장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부터는 뭐가 존재하냐면 시초선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시초선은 시작하는 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경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선에서 이제 얘가 있으면 요 각 동경은 얘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 그 끝점 보고 동경이라고 그래요. 이 각을 보고 동경각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 각도기로 재봤어요. 각도기로 재보니까 이 각이 30도가 나왔습니다. 내 질문이 정말 이상한 질문 하나 나갈 거니까 봐봐. 이 각은 얼마일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이 각은 얼마게요? 라디안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30도. 그쵸? 정신 나간 질문이었죠?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잘 봐.
각이라는 게 한계가 없어요. 0도, 1도, 2도, 3도, 울릉도, 독도, 만화도 쭉 나와가. 180도, 여기가 몇 도? 270도, 여기 몇 도? 360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450도, 540도, 720도. 이게 무한히 나와요. 태엽처럼. 오케이. 거꾸로도 가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360, 뭐 마이너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각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30도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얘는 30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더 돌아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더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거꾸로 한 바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30도뿐만 아니라 몇 바퀴 돌아왔는지는 몰라. 3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바퀴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우리가 일반 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일반 각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좀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이 확장된다는 말은 이미 알겠습니까? 360도를 넘어가서도 각이 생길 수도 있고 음수인 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수 전체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디안법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되었습니까? 자, 개념이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부채꼴의 넓이하고 부채꼴 호의 길이를 다시 한번 설정할 건데 자, 한 번만 다시 볼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호의 길이가 있어. 소리. 자, 이 각이 만약 1이면 호의 길이 얼마죠? 너희들 한번 규칙을 찾아볼래? 각이 만약에 2이면 호의 길이 얼마죠? 각이 3이면 각이 파이이면 파이 R 이 되겠네.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고죠 우리가? 이 말은 호의 길이가 이게 몇 개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1이면은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가 2이면은 반지름이 2개 있는 거니까 2R이에요. 여기가 파이면은 파이 R이고요. 여기가 세타면이고요. 그게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는 그래서 세타 곱하기 R 하시면 되는데 이때의 세타는 반드시 뭘로 써야 되냐면 라디안으로 써야 됩니다. 60도니까 60도 R 이렇게 쓰지 않아요. 라디안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냥 당연한 거야. 이건 그냥 호의 길이 라디안의 호도법의 정의 같은 거야. 반지름이 1개 있어. 반지름이 2개 있으니까 2R. 반지름이 3개 있으니까 3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어때요? 여기가 3분의 파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에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개 곱하면 됩니다. 오케이? 6이 3분의 파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2파이야. L은 R 세타인 거 이해됩니까? 그냥 세타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왜 호의 길이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인데 호의 길이는 R이 몇 개 있니? 1개 있니? 그러면 R이야. 호의 길이는 R이 2개 있니? R. 그럼 호의 길이는 2R이야. R이 3개 있니? R. 그럼 호의 길이는 몇 R이야? 3R이야. R이 파이 개 있니? 그럼 파이 R이야. 그래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R과 세타를 R이 파이 개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를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넓이 봐야 되는데 넓이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죠.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있습니다. 2분의 1 RL이 있습니다. 2분의 1 RL 기억나니 넓이?
이거 기억 안 나면 설명해 줄 건데. 설명해 줄까요? 네. 자, 2분의 R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R. 자, 이게 L.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각도로 표현할게요. 69%로. 2파이R을 몇 개로 쪼갠 것 중에서 360개로 쪼갠 것 중에서 세타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여기서 뭐가 없어지냐면 도가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이쪽에도 도, 이쪽에 도가 있으니까 세타도로 바뀌어요. 이해되니? 네. 이게 호의 길이에요. 넓이는 뭡니까? 파이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얼마? 360분의 세타도 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S를 R로 표현해볼게. L로 표현해볼게. 여기 2파이를 만들 거야. 여기 파이R의 제곱에서 파이 R 놔두고 뒤에다 놔두고 2를 곱하고 뒤에다 2분을 곱해서 똑같이 만들게요. 그럼 똑같아 위에 있는 식이다. R 두 개 있고 2분을 약분되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0%. 맞니? 근데 영음이 뭐예요? L이에요. L.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가 L. 그래서 얘는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넓이가 2분의 R이 되는 거고 이때 L 자체를 이렇게 바꿔주면 L이 R 세타거든요. L이 R 세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RL로 구할 수도 있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로도 구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L이 R 세타니까. L이 R 세타니까. 오케이. 자, 지금 표현들이 생소해서 한 번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로그를 처음 배웠던 것처럼. 근데 이게 수원 배우면서 이 경험을 3번 해야 되거든요. 3번 해야 돼. 지수 로그에서 한 번 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니까. 삼각함수에서 한 번 해야 되고요. 뒤에 수열에서 또 시그마에서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 받아줄 수 있겠니? 일단은 공식을 먼저 외울까요? 일단은 공식을 외우자. L은 이퀄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일단 공식을 다 외워줍시다. 3개. 대현이 이 페이지 보내드릴게요. 자, 천천히 하는 거 괜찮은데 정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돼. 완전히 인지하면서. 자, 오케이. 일단 이 페이지 두 개 다 보내고요.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내일은 아침 일찍 오시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은요. 한번 삼각함수 정의 보기 전에 여기 문제 한번 간단하게 좀 볼까요? 내가 먼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거 연습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시초선이 반직선 OX일 때 OX 이게 시초선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각일 때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나타내십시오.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몇 도만큼 올라가세요? 60도만큼 올라가세요. 이렇게 OP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 60도로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초선 시작하는 선이 OX예요. X도 점일 테니까 쓸게요. 마이너스 210도를 표현하래요. 여기 있으면 이만큼 돌면 마이너스 180. 그래서 30도만큼 더 가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210도입니다. T가 여기 있겠네요. 되었습니다. 자, 여기 다음과 시초선이 OX이고요. 동경은 OP랍니다.
OP가 이렇게 120도가 나왔을 때 일반각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일반각은 형태는 120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온 뒤에 120도인지 두 바퀴 돌아온 뒤에 120도인지 거꾸로 한 바퀴 돌아온 뒤에 120도인지 모르니까 이 각 세타는 이렇게 씁니다. 너 일단 120도야. 그런데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 n 바퀴 돌아온 거야. n 바퀴만큼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 이해니? n이 1이면 몇 바퀴 돌아온 거냐면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수근이가 해볼까 이거? 시초선이 여기야. OP는 세타. 어떻게 써야 될까? 230도 플러스 확인.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이때 반드시 옆에 n이 뭔지 써야 돼. n은 무슨 수? 정수.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음 동경에 나타나는 일반각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일반각을 표현하라고 했어. 알파는 0부터 360도까지. 자, 보자. 500도가 어디인지 볼까요? (500도로) 가보자. 360도. 몇 도 남았죠? 140도 더 가야 돼, 이거. 맞지? 그럼 이것의 동경을 이것을 일반각을 써야 되니까. 그걸 내가 세타로 한다면 그 세타는 140도 일단 가야 되고 몇 바퀴 돌아가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360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140이라 써야 되나요? 그럼 또 뭐라고 쓸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마이너스 220도잖아요. 그럼 이거를 쓰니 마이너스 220도에 플러스 360n이라 써도 안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각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0도부터 360 사이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을 0도부터 360 사이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6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 사분의 각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걔가 무슨 말이냐면 좌표 표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좌표 표면은 우리도 알다시피 각 영역에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있는 550도가 가는 친구는 막 돌아올 건데 당첨! 어디에 멈추냐 이 말이야. 여기에 멈추면 얘는 1, 4분면의 각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멈추면 뭐라고 할까요? 2, 3분면의 각. 여기에 멈추면 어느 4분면에 있는 각도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도 보내, 550도 보내. 일단 맥북도 360도 돌아야겠지. 360도를 도니까 몇 도가 남지? 몇 도? 190도. 180도 가고 10도 더 가니까 여기 있네. 몇 사분면? 3, 4분면 가. 마이너스 380도로 가자. 여기서 10초선이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360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여기 몇 사분면 가? 460. 되니? 얘를 60분법과 허도법을 타는데 120도, 240도만. 우리 알아. 쉽게 생각해 일단. 180도가 얼마였냐면 하이였어. 240도는 과연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몇 분의 몇인지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례식이니까. 몇 분의 몇이지? 3분의 4가 되겠죠. 60도씩 하니까.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는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이해돼요? 밑에 내보자.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300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80 하고 마이너스 얼마가 가야 돼? 120도가 되니까 여기다 여기. 여기에 있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십시오. 이게 몇 도예요? 60도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60도 마이너스 뭐랬지? 플러스 몇 바퀴 돌아가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360 곱하기 n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거꾸로 안 바뀔 수도 있고 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니? 얘를 이렇게 해서 펴 써야 돼요. 얘는요? 똑같아요. 이것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네요. 5파이는 한 바퀴가 몇 파이죠? 반 바퀴가 파이였으니까 한 바퀴는 몇 파이? 2파이.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똑같을 거 아닙니까? 값이 한 바퀴 돌아도 값이 똑같을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로 나타내랍니다. 그러면은 5파이는 일단 2n파이가 아니라 얘를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바퀴 수의 차이거든요. 한 바퀴 돌았냐, 두 바퀴 돌았냐, 세 바퀴 돌았냐. 오케이? 5파이도 한 바퀴가 얼마니까? 2파이니까. 5파이에 동경하고 2파이 뺀 3파이 동경이니까. 또 당연하게 파이에 동경을 같아요. 이해니?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은 이야기긴 한데 자 여기서 5파이 같은 찾으란 말이야. 여기까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되는 거. 5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됐나요? 이 각을 표현하시면 이 각은 몇 도입니까? 180도. 됐니? 얘는 180도 자 다시 얘를 2파이씩 걷어내면은 파이가 같을 거고 일반으로 표현했으니까 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n을 x가 되면 6분의 17파이도 마찬가지 6분의 12파이를 어차피 한 바퀴 돌아오면 똑같으니까 동경이 2파이가 한 바퀴거든요. 2파이를 빼봐요. 2파이를 빼면 얼마가 되지 이게? 6분의 5파이 되잖아요. 그렇죠? 6분의 5파이가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6분의 5파이는 전체 파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누는 것이 다섯 번째니까 6분의 5파이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2파이 n 곱하기 더하기 6분의 5파이 되는 거예요. 됐나? 자, 연습을 조금만 해봅시다. 여기는 511번부터 529번까지 한번 다시 풀어보고요. 쉬는 시간에 다 풀고 나서 바로 이어서 10분간 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네. RPM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 잃어버렸어요? 아니 집에 있어요. 이거 RPM이야? 네. 그냥 요거 하면 돼요. 요거. 여기 개념 논리 익히기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도법. 여기까지. 나 수업 모르겠다. 135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130쪽을 풀어보겠습니다. 10분 동안 푸는 시간을 드리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피곤하다니?